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11월, 12월 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1월, 2월 과정,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올해 2023년도 그리고 34회 시험에 이제 달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공법을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먼저 간단하게 저를 소개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엔 소개를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합격을 하신 분들이 합격자 모임에서, 좀 소개 좀 해라. 그렇죠? 선생님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이제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 저런 선생님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경철은 과연 누구인가? 아니죠? 이경철은 과연 누구인가? 자, 저는, 일단 경찰하고 법학 석사입니다. 그렇죠? 경찰하고 법학하고 석사 두 개를 다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법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거 보면 이제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어요. 이제 사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분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중에서 민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개인과 개인과의 이렇게 분쟁의 형태가 되는 거. 자, 이 부분을 법을 연구하는 게 사법적 근거가 되고요. 이제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개인과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국가가 국민들에게 뭘 하지 마라, 뭐뭐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부동산 공법 역시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일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였는데요. 세 번째 형태로서는 저는 경찰 공무원 강의 경력이 20년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각종 학교에서 경찰 공무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은 젊은 학생들과 함께해서 대한민국 경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서요,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경찰 공무원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학위도 받고 하면서 중앙경찰학교 교수까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은 교육을 들어가는데요. 자, 이 교육 장소가 바로 중앙경찰학교고, 그리고 그 중앙경찰학교에서 역시 학생들을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경력이 EBS TV 강사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죠? 경험 많이 했죠. 그렇죠? 20년 동안에서. 그래서 EBS TV 강사로 하면서 EBS TV 강사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역시 공사시험 출제위원까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 자체에서도 단지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 이쪽 강의 쪽에는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제 이름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쪽에서는. 그러나 아마 이쪽에 가면은 잘 알 겁니다. 이게 요즘에 보니까 방송에도 그런 프로 있던데, 그죠? 발라드 가수 하다가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오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강의는 똑같은 거예요. 공법적 강의는 역시 마찬가지였고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저는 상대평가 쪽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막 80점, 90점 맞게끔 이런 부분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뭐 60점 정도니까 뭐 쉽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60점을 맞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은 도대체 뭔가? 부동산 공법. 자,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은요,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말이 어렵냐면 한국어인데 외국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국어도 영어가 아니야. 말레이시아어라든가, 뭐 베트남어라든가, 태국어. 여러분들이 옆에서 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든가, 말레이시아 사람이 이야기했다든가, 베트남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조금 듣다 보면 몇 개 아는 단어라도 나와. 근데 태국어나 베트남어는요, 하나도 못 알아먹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근데 공부하기가 엄청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과목이 또 하나의 부동산 공법의 특징입니다.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책을 보게 되면요, 다른 과목의 책하고 우리 부동산 공법 책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 책이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두껍고 1차 과목보다도 더 두꺼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죠? 내용 자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이 6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법률이 6개. 그러니까 법률을 6개인데 그 6개가 다 공법이에요. 그죠? 무슨 공법, 무슨 공법, 무슨 공법 이래서 다 법률적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6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요, 제발 꽈락만 넘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하기는 해야 되거든. 그죠? 꽈락 맞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 대신 꽈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꽈락이 없어야 되는데 그 꽈락이 40점이야. 그러니까 40점 없이, 그죠? 40점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부동산 이쪽 공법 쪽의 강의 경력은 짧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상대평가 강의를 하다가 절대평가 강의로서 이렇게 강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가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들어왔는데 3년 전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됐다 해서 이 중개사 쪽에 공법의 강의를 들어왔는데 근데 코로나였어. 그죠? 다 코로나 걸려서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없는 제가 어디서 뭘 하겠어요. 코로나 하면서.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전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년, 이제 또 그 다음 2년째 결국은 이제 회사 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뭐 방문각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그죠?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쭉 선생님들이면서 과연 학생들이 부동산 공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리고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학생분들을 이렇게 천천히 쳐다봤더니 1월 달에 항상 물어봅니다. 자, 쉽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분들은 쉽게 공부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쉽게 공부하고 싶은 내가 지식을 지금부터 따라줄 테니까 컵을 좀 가져오세요. 그릇을 좀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큰 그릇을 갖고 오겠습니까? 작은 그릇을 가져오겠습니까? 작은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러겠죠? 왜? 조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해 보려고. 그래서 작은 그릇을 딱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지식을 쫙 딸지. 딸면은 이게 좀 있으면 어때요? 철철 넘치겠죠. 그러니까 두렵잖아. 두려우니까 또 어떻게 돼? 또 갑자기 그릇을 하나 더 갖고 와요. 그래서 그릇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걸 가져오겠죠? 그리고 또 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넘쳐요. 그러면 또 그릇을 가져옵니다. 계속 그릇만 키워요. 근데 이걸 지식을 담아놓으면 돼요?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되잖아. 근데 담고만 있는 거야, 계속. 왜? 마실 시간이 없거든. 계속 따르고 있으니까. 그죠? 자, 상대평가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입을 대고 있어요. 딸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막 마셔야 돼. 그래야 되는 거니까. 지식을 막 주면 그대로 막 받아 먹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근데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계속 받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죠? 받고 있어. 언제까지? 막 9월까지. 그러면서 스스로는 막 답답해 하면서도 받고 있으니까 그릇은 엄청나게 어때요? 양은 많아. 뿌듯해. 그쵸? 받은 게 많잖아. 받아놓은 양이 많으니까 뿌듯해 하는 거야. 막,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있다. 자료도 많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 뿌듯한 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월달, 9월달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가 엄청 많거든. 받아놓은 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좀 먹어보고, 저것도 좀 먹어보면서, 살에도 걸려보면서, 딸꾹질도 해가면서, 막 먹은데, 닥치는 대로 먹어지 안 먹어져? 안 먹어지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이제. 못 먹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시험에 떨어져요. 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생님들한테 밴드라든가 카페라든가 여기다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저한테 지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전부 못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개똥 철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왜 모인이 미안해? 마셔야 되잖아. 그럼 딸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빼야지. 그죠? 마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조금 더, 또 받아, 또 마셔. 이렇게 봐야지 왜 계속 딸고 있는 것을 주주주 세위한다고 해서 겁먹어가지고 계속 닦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은 내가 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지식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 주는 지식을 계속 받고 있으니 당연히 내 머릿속에는 그 지식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걸 스스로가 뭐였어요? 빨리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약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역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역량이라든가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잘 알아. 그럼 내가 얼마만큼 투자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시간적으로. 그죠? 근데 그 역량을 본인들이 알면서 그 그릇을 갖다가 본인들이 측정을 못 하는 거지. 조그마한 그릇을 시작했으면 그 조그마한 그릇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받아 먹어야지. 선생님은 여기서 철철 넘쳐가지고 흘러내려도 그거 안 받아 먹어도 돼. 내가 받아 먹은 양만 일단 먹어. 먹고 필요하면 또 받는 거야. 그게 반복이에요.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분들은 받아만 놓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어렵다 그래요. 왜? 당연하지. 안 했으니까. 머릿속에 없으니까. 먹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 것은 많지. 왜? 담아놓은 건 많으니까. 근데 담아놓은 건 많은 게 뭐 한 것은 많은데 먹은 게 없잖아. 먹은 거. 본인이 소화한 게 없잖아.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공법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인식만 내가지고 또 거기에서 막 70점, 80점 맞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공부도 또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 공부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예요. 자, 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하세요? 요거 자격증
그죠? 이것만 받으면 되잖아, 나는 이것만 받으면 돼. 이거 뭐 연구할 일 없잖아.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그쵸?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건 60점 맞으면 돼요. 그죠? 60점 맞으면. 내가 50점 맞으면 다른 데서 점수 가져오면 돼. 왜? 세 과목이야. 세 과목이 평균 60점이야. 다른 거에서 쉬운 거 80점 하나 맞으면 여기는 4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6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차를 합격해야 돼요? 2차를 합격해야 돼. 근데 1차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60점 맞고, 그리고 요 2차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지? 이 공법이라는 과목으로 다른 데다가 뭐 도움 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건 그냥 단독 과목이에요. 내가 60점 맞으면 가문의 영광이야. 그럼 됐어. 그쵸? 내가 50점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잘한 거야. 내가 40점 맞으면 기본한 거야. 그죠? 기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점이라는 과목을 맞으면 기본이라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점 맞으면 잘한 거라고. 못한 게 아니라니까 잘한 거야. 그 60점 맞으면 가문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0점 이상 맞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우리 공법에서 점수를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 5점 하나씩 더 맞는 시간이 배야, 배. 60점은 하루에 한 2시간만 공부하면 되는데 65점 공부하려면은 이것은 거의 다른 과목 포기하고 공법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더라도 무언가 학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2년, 3년씩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합격 빨리 하면 된다니까. 내가 공법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아서 중개업을 하면은 뭔가 그걸로 써먹으려고? 여러분들 합격하면은요, 부동산 실무 과정이라고 해서 또 강의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서. 그때 들어도 안 늦어요. 지금은 그냥 합격할 것만 엑기스만 뽑아먹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공법을 적게 공부시키고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과연 있을까? 자, 공법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쉽게 강의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다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근데 이런 선생님이 있다면, 이런 강사분이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분이 우리 공법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 컨택 하고 있잖아. 바로 저. 그죠?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공법을 진짜로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강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렵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쉽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진짜 시험 볼 만큼만, 그 엑기스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커피잔 하나 들고 와서 제가 지식 따라주면 커피 한 잔 마시듯, 그죠? 딱 마시고 맛 음미하면서 먹고, 또 따라주면 또 필요하면 좀 더 따라 먹고, 이렇게 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매해예요. 매해가 되면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빠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꿈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뭐 꿈이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강의 열심히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게 꿈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그죠? 본격적으로 1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2년 동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꿈을 가져보자. 그죠? 그래서 올해 이제 뭐 토끼 때인가요? 근데 이 해를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첫 번째, 이제 이경철에는 법학 박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법을 쫄지 않게 만드는 강사. 바로 이거.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요. 1, 2차 동차 최고 합격률 강사. 자, 이건 제가 2년 동안 해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녔던 학원들, 그 전에 2차 떨어지신 분들 2차 합격 다 시켜서 보냈고요. 그리고 1, 2차 동차 합격자 다른 학원에 비해서 비율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 강의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가능하냐? 시험을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그건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출제를 해봤고, 그리고 그 문제 내용에서 과연 교수들은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 정도 됐으면 이분들은 문제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책을 가장 얇은 책보다 적은 공부량으로 편안하게 합격시키는 강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가장 두껍습니다. 그러면 얇은 책, 여러분들이 중개법령이라는 과목은 쉽게 접근해서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이 과목만큼, 그렇죠? 이 과목만큼, 그보다 더 적게 공법이라는 공부를 하고도 기본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2년 동안 실험해 왔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공법하면 생각나는 강사. 자, 이 네 가지가 앞으로는 제 이름에, 그렇죠? 제 이름에 붙을 수 있게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더 앞서게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쫄지마 공법 창시자. 그렇죠? 자, 공법 어렵다지만 진짜 제 수업 들으면서 공법은 쫄 필요 없는 과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공법 강사분들 좋으신 분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제 수업을 꼭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일단 귀품을 파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그 선생님한테 들고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선생님은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뭐 물탱크를 들고 가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선생님은 큰 양은 냄비를 들고 가면 서 있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그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내가 본인이 제가 그랬잖아요. 역량을 제일 많이 안다고. 시간적으로나, 그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릇에 맞는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양은 냄비만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양은 냄비만큼 하실 수 있는 선생님 찾아가시는 거고. 나는 뭐 그냥 조그마한 그릇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그릇 갖고 와서 부딪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겠다 해서 물탱크 짊어지고 가서 물탱크만큼 받아갖고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을 많이 파세요. 그리고 나서 그 기품을 파신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저 선생님하고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한테 올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막 가서 여기 저 선생님 좋다네, 저 선생님 좋다네 막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딱 한 번 정해놓으면 거기다 올인하세요.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믿고 그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하신 분들은요, 학원 선생님들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가서 기품 팔고 이러려고 학원에 왜 와? 그럼 동영상 듣지. 학원에 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의하고 계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 믿고 나는 1년간 달려가 보겠다. 그렇죠? 그분들하고 합격자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같이 술 한잔 마시겠다. 합격 파티하겠다. 이 생각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본인을 믿어야 돼. 나를 믿고, 그렇죠? 본인 믿고, 그리고 자신감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이 부동산 공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늘리고 스스로가 겁을 먹고, 그죠? 그러니까 겁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반복만 자주 하시면 돼. 그죠? 반복.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도 돼요. 하라는 것만. 그쵸? 그리고 넓게 공부해서 좁혀오지 마세요. 자, 제 강의는 좁게 갑니다. 진짜 엑기스만 가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씩 넓혀가야 되겠죠? 약간씩. 그러면서 좀 넓힙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넓힙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 넓히고 있는 것은 저는 많은 학생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맞춰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넓혀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릇에 넘치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되겠어? 마셔라. 아시겠죠? 제가 땅에다 붓던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부고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빨리 마시세요. 그러니까 마시는 게 중요한지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죠?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누구인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경철이 아닌 바로 이런 이경철이 돼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죠? 저 역시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도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합격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결국은 그 목표에 빨리 다다를 수가 있겠죠. 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33회 시험이요. 그렇죠? 33회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상당히 어렵게, 지금까지 우리 33회 공법 시험 중에서 거의 5번째 손가락에 안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는 요령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시험 문제 내용을 뭘로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요령을 배울 것인가? 자, 아무것도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험 문제를 접하게 되고 그 시험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저 정답은 찾아갈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각 법률이 총 6개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 6개 법률에서 각 대표 한 개씩 모아서 6문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였습니다. 국토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1번 내용, 2번 내용, 3번 내용, 4번 내용, 5번 내용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지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긴 문장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1월부터 계속 공부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수업이 내용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 끝나면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키포인트 형태로서 이것만은 알고 있어라. 요 내용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략을 합니다. 자, 그때 행정기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7개의 내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보면 네 번째 바로 이런 말을 써요. 중앙은 중앙과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방은 지방과 협의하고 심의한다. 중앙은 장관입니다.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장관과 협의하고 심의한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협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심의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장관은 무조건 중앙기관의 심의를 거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42번 문제 보세요. 옳은 거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은 중앙의 심의를 거쳐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게 답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 앞에 뭐 주변 환경, 뭐 개발의 제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장관은 중앙의 심의를 거쳐라.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법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자, 역시 채권 비교가 있습니다. 자, 채권 비교에 보면요. 여기 문장 자체에서 채권 비교를 제가 할 거고요. 그 문장에서 1번, 2번, 3번의 형태 보면은 3번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면적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에서요.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2번 문장에 봤더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나와 있죠.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옳은 문장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비사업 시행의 키포인트를 공부를 합니다. 자, 이 키포인트를 공부하면서요. 바로 5번의 문장을 보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대의원으로 본다. 됐죠? 근데 그의 임원은 대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지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세 번째 문장.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틀렸잖아. 됐죠? 자, 이번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에 보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발행 요건에서는 법인은 5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법인은 3억이 아니라 5억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상환사채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액면을 발행,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장을 골라내면 답 2번하고 찾을 수 있는 문장이죠. 자, 이번에는 건축법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쵸? 자,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건축 허가 절차, 사전 결정 문제가 있고요. 그 사전 결정 문제에 허가 의제가 나와요. 허가 의제는 개발행위, 전용 허가입니다. 근데 보전산지는 무슨 지역에 한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지역에 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천 점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전용은 보전산지는 도시에 한하고 하천 점용 허가 이런 것들은 준용된다, 의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보세요.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런데 보전산지는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토시지역이라고 그랬잖아. 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4번, 리을번 뺀 기억, 니은, 디귿만 의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80번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어봤죠? 그리고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농지법과 관련돼서 9번째 농지대장이 있습니다. 읍면장입니다. 읍면장. 60일 이내 변경 신청합니다. 모든 농지는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10년 보존합니다. 틀린 거. 모든 농지는 필지별로 작성한 게 아니대. 뭐라고? 필지별로 작성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지.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서 반복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여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연습. 그 반복적인 연습. 그걸 저하고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그릇에 담을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그릇에 담으면서 마시세요 하면 빨리빨리 받아 먹을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마셔라는 것만 마시는 거. 마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그냥 흘러버리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게 공법은 쉬웠네? 어렵지 않는 거네? 왜 누가 어렵다고 했지? 하면서 대신 쉽게 느껴진다고 해서 80점 한번 맞아봐야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갖지 말라는 거. 60점까지는 쉬워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60점이냐 62.5냐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나는 몇 점만 맞으면 된다? 60점 맞으면 된다. 안 되면 50점, 40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60점이 가장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려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단 여러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40점은 확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40점 확보됐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 공법과락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 시험 공법과락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공법과락자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공법과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있죠. 그래서 믿고 한번 1년간 달려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OT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결국 우리 부동산 공법에 대한 법률 6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